반갑습니다. 달기달기 중2 1학기 통합고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본격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가 뭔가요? 저는 시하고 안 친해요. 공구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 생각을? 자, 대부분 시라는 장르가 짧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도 있다고요? 그럼 정말 반가운 이야기지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시하고는 친숙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좀 시를 어렵고 멀게만 느낄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친숙한 생활 속의 문학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시가 또 다른 장르와 구별되는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시의 개념. 시가 뭔가요? 자, 궁금히 시가 뭐라고 생각하니?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요? 시는 시예요. 자, 그렇지. 시는 시야. 그런데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시는 글 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또 느낌이나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짧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자, 시란 글쓴이가 글 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들으니까 대충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하늘, 뭐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에 뭐 하얀 구름이 있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네라고 하면 그냥 일상적인 어떤 표현일 수 있지만요. 이걸 뭐 예를 들어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파란 하늘은 나의 마음과 같고 하얀 구름은 그대를 향한 나의 순수한 사랑이여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시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선생님, 멋진데요. 그냥 평범한 표현이야. 그 일상적인 어떤 표현에선 그냥 서술성을 갖지만요. 시는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나름대로 운율이 있는 언어를 갖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에서 쓰이는 시어와 일상어 아주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니? 궁금이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우선 시어와 일상어란 명칭에서 벌써 다르게 분리를 하니까 별개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시어와 일상어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어와 일상어가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부터 시어인 말이나 원래부터 일상어인 말은 없어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들도 다 시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 시인, 글쓴이의 느낌이나 생각을 간결한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압축성을 좀 지니게 되고요. 또 일상어와는 달리 시어는 운율과 심상이라는 것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렇군요. 여기에 또 시어라는 어떤 한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함축성이라는 것도 갖게 된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상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어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 쓰이는 말은 시어라고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은 일상어라고 하는 건데 일상어가 시어가 될 수는 있는 거지 시에 쓰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시어만이 가지는 특징을 좀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운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네 번째, 생략이나 압축이 쓰인다. 다섯 번째, 정서란 감정이죠. 감정을 표현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곰곰이 잘 들었지? 네, 잘 들었어요. 요약 한번 다시 해주겠니? 제 기억력을 테스트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구나. 네. 우선 시어의 특징은 첫 번째, 운율을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세 번째,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네 번째, 생략과 압축이 쓰인다. 다섯 번째, 정서, 감정을 표현한다. 맞나요? 어우, 기억력이 아주 좋군데. 곰곰이가 똑똑하구나. 제가 원래 좀 똑똑해요. 근데 어떻게 선생님 보단 목소리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 뭐라고요, 선생님? 진짜. 농담이야. 자, 이렇듯 시어와 일상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인이 자신이 선택한 일상어의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함축성을 갖고 만든 것이 바로 시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히 시어와 일상어가 어떻게 다른 건지 시어만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을 했고요. 자, 시에는 시만이 가지는 세 가지 3요소, 중요 3요소가 있어요. 자, 그 3요소가 뭔지 궁금히 알고 있니? 선생님. 제가 알고 있으면 여기 있겠어요. 자,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단다. 다시 한번. 운율, 심상, 주제라고요. 그래. 기억력 좋구나. 짧잖아요. 운율, 심상, 주제의 세 가지 요소인데 운율이 뭘까? 운율은 들어봤는데. 그렇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나 리듬감을 얘기하는 거야. 음악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시라는 장르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수필이나 소설, 희곡 장르와는 다르게 운율, 즉 리듬감을 갖고 있다라는 특성이 있어. 이런 운율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률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규칙적으로 숨어 있는 운율인 내재율이라는 것이 있지. 그래서 시어를 보통 읽을 때 규칙적인 글자 수를 배열을 한다거나 이렇게 겉으로 일정한 규칙이 나타나는 운율을 외형율이라고 하지. 내재율은 시어에 비해서는 규칙적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히 느껴지는 운율로 보통 자유시, 형식에 얽매여 쓰지 않는 자유시에서 보통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외형률은 보통 앞에서 외형률은 시어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인데 정형시,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시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정형시 외형률을 가지는 대표적 운율을 가지는 외형률이나 운율을 가지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럼 운율 했고요. 심상이 뭐죠, 선생님? 심상이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느낌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오감으로 나타나게 되지. 오감, 5가지 감각이란 얘기야. 시각은 눈으로 보는 것, 청각은 귀로 듣는 것, 촉각은 피부로 느껴지는 것, 후각은 코로 냄새 맡는 것. 무슨 냄새가 나나요? 자, 후각은 그래서 냄새 맡는 것, 미각은 맛보는 것을 얘기하지. 그래서 시각은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지. 예를 들면 정말 수정같이 파란 냇물에라고 하면 수정같이 파란 냇물 이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렇군요. 그럼 청각은 뻐꾸기가 뻐꾹뻐꾹 오는 소리가 숲에서 즐겁게 들려오네. 그러면 들뻐꾹뻐꾹 오는 소리 이런 거는 청각이죠. 그렇지. 말 그대로야. 촉각은 피부로 느끼는 감촉인 거니까 피부에 서늘한 느낌이 스며든다라고 하면 그런 건 촉각이 되는 거지. 자, 후각은 우리가 코로 냄새 맡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의 맛있는
뭐 부침개 냄새가 코를 찌른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가? 어이, 좀 그러긴 한데 배고프네요, 선생님. 자, 코로 냄새만 득한 느낌이 후각이고 미각은 입으로 맛보는, 혀로 맛보는 느낌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이제 오감은 다 공부했는데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요? 이거 뭐죠? 오감이라면서요. 시각, 청각, 촉각, 구각, 미각. 그렇지. 거기 말고 공감각이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이런 어떤 식구가 있다라고 해볼게.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시의 식구의 일부인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여기서 분수처럼 흩어진다라는 건 시각적인 모습이지. 그런데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거니까 종소리는 청각이란 말이지. 근데 그런 청각인 종소리가 분수처럼 흩어지는 거니까 시각화된 거지. 그래서 청각에서 시각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란다. 오, 그렇군요. 잘 기억해야겠는데요. 그렇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겠지. 자,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해서 시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여기에 시어의 특성, 또 시의 3요소, 운율, 심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시의 주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건데, 주제가 뭘까? 궁금하. 주제요? 주제 중심 생각, 중심 내용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 잘 얘기해줬어.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자면 주제는 시인이 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를 통해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 이런 것 생각을 주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인은 시를 통해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겠지. 자, 그런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드러낸 주요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시의 개념과 특성, 자, 시어의 특성, 시의 3요소, 운율, 심상,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단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잘 들었는지 정리해 볼 수 있는 팝 퀴즈. 이건 뭐죠, 선생님? 간략하게 OX나 단답형으로 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강의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군요. 갑자기 기대되는데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아주 넘쳐나는구나. 어디 확인해 보도록 하자꾸나. 자, 우선 시인은 자신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시인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땡땡과 땡땡을 땡땡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이다. 총 3개의 단어가 필요한 건데요. 자, 잘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란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땡땡이나 땡땡을 땡땡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 정답이 땡땡은 아니겠죠? 땡땡은 선생님이 단어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랑 글쓴이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땡땡이나 땡땡을 땡땡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하여 표현한 문학이다. 자, 뭐죠? 쉽잖아요. 느낌이나 생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간결하게 압축할 표현한 문학이니까 느낌, 생각, 운율이라고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야,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자, 공금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자, 시의 3요소는 3가지.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자,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1, 2, 3. 3초도 필요 없다고요. 운율, 심상, 주제라고요. 그렇지. 운율, 심상,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OX로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어라는 것은 일상어와 다르게 따로 존재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X라고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말이 시에 쓰이면 시어가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딩동댕. 정답은 X예요. 시어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어를 바탕으로 시인이 선택한 일상어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서 운율 있게 압축해서 만든 것이 시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 시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이도 다음 강 같이 준비하자꾸나. 네.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